안녕하세요. JD 부장구세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파월은 6월에 금리 인하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2024년 4월 JD 부장구소 33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강의 접수일은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8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제조업 깜짝 확장의 논란 시장, 달러 올라가고 채권 떨어지고 주식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1% 올랐으나 S&P 500 지수는 0.20%, 다우존스 지수는 0.60% 하락하며 혼조를 보였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파월은 6월에 금리 인하를 할까? 지난주 금요일 2월 미국 PC 가격 지수는 2.8%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예상치인 2.8% 부합했죠. 이것은 주식시장의 호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휴일로 인해 금요일은 장이 열리지 않았죠. 주말에 파월의 발언이 있었는데 PC는 예상치에 부합했다. 고 얘기를 했으나 자신은 금리를 서둘러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의 악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월 금리 인하를 내릴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파월의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선물이 열리고 약 0.7% 상승으로 시작을 했죠. 최근 보기 드문 높은 상승이었고 파월의 발언을 압도하는 PC 가격지수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장이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좋았죠.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 지수가 50.3으로 발표되고 난 이후입니다. 이것은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을 윗도는 경기 확장 국면의 수치임에 불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주가는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MS 오픈 AI 134조 원 데이터 센터 군축, AI 반도체 폭발적 수요 증가 이어질 듯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 주식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힘입어 인공지능 주식은 모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34조 원을 들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이 날아가게 생긴 것이죠. 확실히 인공지능은 돈을 벌 수 있는지 확인이 안 되었으나 향후 2년간은 투자를 통해 주식시장을 끌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식은 올랐고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그 외 주식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테마대 그 외 주식에 대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점인데요. 인공지능 주식의 약점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일단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많이 오른 만큼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외 주식입니다. 그 외 주식의 약점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 물가가 높아 이자율이 높죠. 따라서 연준의 이자율을 낮추는 경기 부양 외에는 상승 요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이 PMI가 높게 나왔을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인데, 첫 번째, 인공지능 주식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고 엄청난 주문이 폭주한다는 사실을 실적을 통해 가이던스로 알려주면 ASML, TSMC와 같은 반도체 장비 주식, 파운드리 주식 등이 오르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HBM3, 이 같은 메모리 주식들도 따라 오릅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이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오르게 되죠. 그런데 오르는 것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지만 한 번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마벨의 실적 발표 후 인공지능 주식이 동방 폭락한 것을 보면 실적 발표가 양날의 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만 좋다면 인공지능에 관한 모멘텀은 확실합니다. 이자율이 높고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동안 그나마 오를 수 있는 주식은 인공지능 테마가 유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외 주식인데요. 첫 번째는 PC, CPI, 실업률과 같은 물가 지표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낮아져야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데요. 지표가 무조건 좋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물가 지표의 안정이 최소한입니다. 두 번째는
연준위원회 발언과 점도표 등인데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시장은 알고 있죠. 그런데 3번이 아니고 2번으로 바뀌면 악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번이면 그 첫 번째는 어째가 될까? 이것이 관건인데요. 지금은 6월이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매파적인 연준위원 중 올해 한 번만 내린다는 위원도 존재하는 만큼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현재 6월 금리 인하가 안 된다면 그 외 주식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오를까요? 인공지능 주식은 어닝 시즌이 되어야 재도약이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 주가는 이벤트가 없다면 지지부진할 것입니다. 가장 빠른 어닝은 4월 17일로 이때 ASML, 랩리서치 등의 실적 발표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주식의 주가가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주말처럼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134조 원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 이슈에 따라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주식인데요. 지표가 좋아지는 시점입니다.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오거나 연준위원, 특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호를 준다면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개별 테마 주식이 있습니다. 기타 주식 중 개별 테마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높아지면 엑소모빌이나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석유, 셰일가스 등의 에너지 관련 주식이 오를 수 있죠. 요즘 유가가 높은 것은 전쟁, 물류 등의 여러 요인도 있지만 인공지능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이런 투자 소식을 발표를 했죠. 이러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 엄청난 전력 수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주식이 유망하게 되죠. 이렇게 개별 테마로 주가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 주식이 바라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일까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9월, 10월에 연속으로 3번 금리를 한다. 라는 것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대선 이후 11월 금리 인하를 시작해 12월에 2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파월이 바이든의 배팅을 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파월이 이렇게 금리를 팍팍 밀어주면 바이든은 재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월이 금리를 내리면 주가는 오르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으므로 당연히 바이든 재선에 유리합니다. 그러니 바이든이 재선만 한다면 파월 또한 내년에 연준 의장의 재선에 성공할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파월은 나가리죠. 그래서 파월이 요즘 실업률 등에 신경 쓴다고 하면서 물가지표 등이 높아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밑밥을 깔아놓고 있는 중이죠. 두 번째는 대선 이후 11월에 금리를 시작해 12월까지 2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인데 금리를 11월에 내린다면 파월로서는 욕을 최대한 안 먹고 트럼프가 된다면 연준 의장 재선에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금리를 최대한 늦추다 11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세울 수 있는데요. 게다가 물가 하락은 정체에 들어갔고 미국 경기는 5%가 넘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커녕 경기 확장 국면으로 간 듯 보입니다. 따라서 6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오히려 연준으로서는 부담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파월은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에게 할 말이 있는 경우입니다. 바이든에게는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못 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트럼프에게는 대선에 연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죠. 다만 연준이 고금리를 지속하다 실업률이라도 박살이 난다면 그 책임은 연준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파월은 아서번스처럼 역사상 가장 멍청한 연준 의장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파월의 행동으로 봐서는 6월에 내릴 듯 보이다가 또 안 내릴 듯 하는 것이 언제 내릴지 확실히 정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요즘 파월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물가지표도 실업률도 아닌 바이든 지지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6월에 배팅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미국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과 미중 무역 전쟁 중이죠. 미국은 리쇼어링을 통해 미국으로 공장을 끌어들여오고 있고요.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돈을 더 풀었다가는 오히려 부채 때문에 잃어버린 10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미국은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상품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으나 문제는 서비스 물가죠. 서비스 물가가 높은 것은 미국의 인건비가 높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불법 이민자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했던 것을 무력화시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에콰도르를 통해 가장 많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젠 미국 국경이 다시 막힐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때 중국 불법 이민자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이든이 국경 봉쇄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막지 않는 것은 서비스 물가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트럼프 때처럼 불법 이민자를 막는다면 미국의 서비스 물가는 지금보다도 더 살인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 때문에 자신의 지지층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때문에 물가는 잡혀가고 있지만 불법 이민자로 인해 바이든 지지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파월이 6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바이든에 올인한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누가 뭐래도 인공지능이 하드캐리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데 인공지능 주식과 같은 혁신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미국 경기도 침체에 빠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1등 주식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혁신 테마인 인공지능 주식 중 선두 기업입니다. 5월에 양도세 신고 기간인데요. 저는 미국 주식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도에 장이 폭락했을 때도 거액의 양도세를 냈습니다. 세계 1등에 투자하면 웬만해서는 부자가 됩니다. 매년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파월은 6월에 금리를 인하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